제가 문학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 대표 시인을 우리가 생애 또 작품 세계 해서 지난번에 한 30명, 그래 주요도 정한모 선생님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막 10여 년 동안 또 저한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작품에 관해서 또 저의 작품 세계에 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제 자신으로서는 제 문학에 대한 또 정리를 이게 문학관에 정리할 필요도 있고 해서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또 얘기를 해놔야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의 작품이나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작가들도 처음에 생애하고 문학활동, 또 시세계, 그리고 작품 감상,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순서로 일단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홍문표의 시세계와 창작 방법에서 제일 먼저 생애를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939년 충남 부여군 구룡면 태암리가 제 고향입니다. 1939년은 바로 일제의 마지막 암흑기이죠. 가장 치열했던 일제 감정기, 그 시기가 1939년이 되겠습니다. 1945년 일제 말 그리고 광복의 해인데, 일제 말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아직 일제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입학을 했고 8월에 이제 광복이 됐죠. 그리고 51년에는 또 한국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의 유년기는 치열한 아주 암흑기 일제 말과 그 광복기의 혼란과 6.25 전쟁과 이런 격동을 거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초등학교 졸업했지만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1년 후에 겨우 이제 들어갔는데 홍산중학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부여고등학교를 이제 3년을 내리잘 다녔습니다. 다행히 공부는 열심히 해서 우수상도 받고, 또 그때 문학을 좋아해서 참 문예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또 경제 사정이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 마침 현재 명지대학교 설립자 유상민 박사가 이 부여군입니다. 부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누구 하나 추천하라 했는데 제가 추천이 돼서 이 물리사범대학 특별 장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제 이 서울 물리사범대학에서도 또 장학생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문후의 활동을 했고, 특별히 그 시기에는 양명
양주동, 이희승 이런 문학의 대가들의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저는 참 대학을 많이 다녔고 또 다닐 때마다 한국의 저명한 문학 석학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큰 재산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울문리 사범대학이 2년이었기 때문에 문학활동도 하다가 63년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3년으로 편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유명한 백조파의 주인, 그리고 1920년대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종화 선생님, 또 김구용, 그리고 평론의 조연현 선생님은 동국대인데 또 거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 공부도 하고 비평 공부도 했죠. 그리고 67년에는 이제 기독교문학연구원 1위에 서는데 거기 특별히 그 강습소에 가서 김현승 조명화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본격적인 시 공부를 하고 시학의 체계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 김현승 선생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가요. 석사과정을. 거기서 그 지도교수가 소위 청록파 신 조지훈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또 거기에 비평가 신동욱, 또 정한숙 소설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고려대학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공부하는 거 또 서울대학교도 가보자.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교육학 석사로 가는데 그때도 지도교수가 이하임, 이분은 1930년대 시문학파의 주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구인환, 또 대표적인 평론가 백철 교수의 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교직을 이제 맡게 되고 1971년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강사, 관동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7년에 시문학지, 문독수 선생이 운영하는 시문학지의 간이역 주변, 수인과 바다. 그때는 등단이 한 번으로 한 게 아니라 두 번이었습니다. 1회 추천, 2회 철료라 해서 추천을 받게 됐죠. 두 번 하는데 바로 문독수와 김종문 시인의 추천을 받아서 철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 관동대학 교수로 있을 때 문교부 거민정 고등학교 장문교과서에 당선이 됩니다. 이건 전국의 서울대나 연구대 유명한 교수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골에 이름 없는 관동대학 교수가 당선이 된 적입니다. 그리고서 79년에 고려대학교에서 한국현대문예 논쟁의 비교육상적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81년에는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 영문학과에 가게 됩니다. 이 풀브라이트는 미국 상원 풀브라이트 상원에 의해서 전 세계 석학들을 교류하고 연구하는 지원비를 주는 유명한 장학금입니다. 어쨌든 다행히 받게 되었고 거기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퍼킨스 교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87년에 수인과 바다를 첫 시집을 내게 되죠. 그리고 90년에는 문민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잡지라든지 이런 게 인가가 안 났습니다. 80년대는. 90년에 바로 문민화되면서 제가 창조문학이란 잡지를 창간하게 되고 그해 제9회 조연현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또 명지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제가 창설하게 되고 그 문예창작학과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문예창작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신춘문예 몇 명씩 나오는 그런 명문학과가 되어 있습니다. 1993년에 창조문학과협회를 창립했고 또 1997년에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창작하고 연구단체로서 이 문예비평학회를 창립하게 됐는데 이 문예비평학회가 또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문예비평학회는 60호를 내고 있는데 한국연구진흥재단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학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늘 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만은 이사장보다도 월등한 표로 부이사장에 당선이 됩니다. 2004년에 명지대에서 인문대학 예체능대학장을 거쳐서 정년을 하고 종신 명예교수, 그리고 그해 서울 기독대학원에서 기독교적 구원의 두 양상 연구라 하는 걸로 신학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또 이 기독대학원의 석좌교수, 그리고 한국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학부 특임교수, 그러니까 정년을 하고 이런 또 특별 교수 활동을 했죠. 또 오산대학교의 공모제 제9대 총장으로 4년간 역임하게 됩니다. 2011년 한국문인협회 고문으로 추대받고 또 한국문인교회를 창립해서 이 기독교 문학, 소위 기독교와 문학을 접목시키는 그러한 교회 운동을 한번 벌려봤습니다. 2016년에 한국현대시인협회 고문 추대를 받게 됩니다. 2015년, 2011년에 부여로 내려와서 사실은 부여 창작 강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온전히 낙향을 하고 2020년에는 제가 전자책 홍문표 문학전서, 이게 한 190권이 되는 전자책으로 해서 현재 교보문고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네이버 블로그에 홍문표문학관이라는 그런 블로그를 개설해서 약 7천여 점의 그런 문건을 포스팅해 놨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동안 홍문표 문학 특강 하던 것을 홍문표 교수 영상문학관 해서 거기에 한 300여 강좌가 업로드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문표의 문학 활동과 문학 정신이 도대체 뭐냐?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홍문표의 문학 활동과 문학 정신은 끈질긴 문학 수업과 연구, 저술, 창작, 교육, 출판, 문단 활동 등 모든 경계를 넘나들며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평생 달란트와 창조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인인가, 비평가인가, 학자인가, 아니면 출판가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다 문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느냐? 20세기는 바로 통섭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21세기를.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전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웃들의 학문을 다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 현대 그런 이론입니다. 어쨌든 저는 평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도대체 교수냐, 문인이란 무엇인가, 교수란 무엇인가, 학자란 무엇인가, 교육자란 무엇인가,
충분히 먼저 연구하고 자기 자신이 연구한 다음에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시한 것이 이 문학연구소, 내 자신이 문학을 평생 연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사대 국문과, 성대 국문과, 고대 국문과,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역시 국어 교육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영문학이었습니다. 또 기독대학원 신학박사도 역시 문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일생은 철저히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의 그 문학의 특징이라면은 이론, 저술, 창작입니다. 저는 창작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작도 시만 할 수도 있죠. 수필만 할 수 있죠. 평론만 할 수 있죠. 저는 시도 하고 평론도 하고 수필도 하고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이론 배경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학술적인 저서들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창작론, 시학강의 또는 시학원리 해서 시 분야에 가장 많은 저술들을 냈죠. 어쨌든 시학, 비평, 문학사, 기독교 문학, 그런 이론서, 시집, 수필집, 평론집. 그래서 이 종이책으로 한 30권, 그리고 전자책으로 한 190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시했던 것은 그 근무 시간, 다시 재직 시간만 교육하는 교육자가 아니고 평생 교육자, 평생 교육이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사 6년을 했고 명지대, 고대, 경기대, 한국사이버대, 그리고 서울기독대, 오산대, 여기서 교수 학장 총장을 거치면서 한 40년 이런 그 교육 경력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게 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봉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10년, 동천 아카데미 10년, 부여에서 10년,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 문학교육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글만 쓰고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출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작품을 많이 써도 출판되지 않으면 그건 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을 우리는 소홀히 하는데 자기 작품이 출판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의 유통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이 없이는 문학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문학을 제대로 하려면 유통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학교에서 하면서 또 창작하고 저술을 내면서 또 제자들을 키우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출판 그리고 문학지다. 그래서 제가 이 창조문학이라는 잡지를 일찍 냈고 또 말씀과 문학이라는 잡지도 냈고 직접 전문 문학 출판사 창조문학사라는 것들을 운영합니다. 이래서 이 창조문학사라는 출판사에서 약 500여 권의 문인들의 작품집을 내주게 됩니다. 그것도 영가로 이렇게 해서 문인들에게 봉사한다. 그리고 문학지가 지금 30년, 창조문학이 30년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문학에서 10년을 했습니다. 거기서 등단한 신인들만 해도 지금 800명이 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출판 지원 양성 이쪽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주요 문학상은 상 타기 위해서 문학한 건 아니지만 또한 몇 개 조연현 문학상이라든지 명리문학상이라든지 크리스찬 문학상, 비평가상, 동포문학상, 시면수 목양문학상 등 이런 대표적인 문학상을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과연 홍문표의 시는 무엇인가? 도대체 홍문표 시는 뭐가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뭘 쓰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전부 궁금할 겁니다. 뭐 가리키기만 하고 자기는 뭘 쓰고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시를 쓴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등단시 1977년, 74년에 1차 등단하고 2차가 77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시를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를 쓰게 된 동기는 바로 관동대학 교수로 가 있으면서 교수, 교사, 문학교수의 비애가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문학교수, 우리나라 문학교수에 대한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문학교수들이 이론은 잘하는데 창작을 못하는 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국문학과라고 하는데 이 교수들은 창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이론만 가르쳤다. 그러니까 국문과에서 작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글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문학교수는 창작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관동대학 교수로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970년대를 제1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거기 설명처럼 제1기는 실존적 존재 탐구의 시작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제말, 해방, 그리고 6.25, 그리고 전후, 이런 정말 혹독한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당시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전쟁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가난과 전쟁과 불행, 뭐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 시절에 가장 저에게 감동을 줬던 것이 유명한 사르트르, 까뮈 이런 사람들의 실존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실존주의란 본질보다 어떤 현실이 앞선다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굶어 죽고 당장 죽어야 하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 사상이죠. 저는 고등학교 부여고등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이 실존주의 사상에 굉장히 많이 심취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처음 시집은 이런 실존적 존재 탐구의 시작, 등단과 처시집 수인과 바다를 중심으로 일제말 해방 분단 한국전쟁 4.19의 의거 또 산업화 등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유한한 인간 존재에 대한 실존적 자각과 그 극복의 의지가 이 바다와 수인의 묵비권을 향해 항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저의 제1기는 바로 수인과 바다라는 시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지나서 이게 1990년 이제 문민화되고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도 안정이 되고 저 자신도 이제 상당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시를 쓸까 하다가 결국 저에게 평생 주제는 어떻게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치유되고 또 마지막 인간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 저는 그 인간 구원, 나의 구원의 핵심을 지상적 구원과 에덴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이 바다의 시에서 절망적인 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거기서 벗어나서 그럼 우리들의 구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상적 구원이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상적 구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 사랑, 자연 사랑, 그리고 고향 사랑.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 소위 지상의 연가 늘 푸른 강물이듯이라고 하는 그런 연작시였습니다. 두 번째, 이 자연사랑. 이 자연사랑이 세 번째 시기 나비야 청산가야. 이것이 바로 저의 세 번째 자연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후기에 넘었으면서 마지막 내가 이 지상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세 번째 고향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 사랑. 그 고향 사랑의 시집이 바로 정든 땅 언덕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시는 초기에 수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 그런 거 절망의 극복. 두 번째는 구원이다. 그럼 구원은 뭐냐? 인간 사랑, 자연 사랑, 고향 사랑. 여기서 내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구원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그걸 시로 드러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시는 고향 사랑으로 어찌 보면 마무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저의 이제 마지막 제가 수술도 하고 참 내가 얼마나 살까도 생각해보고 참 인생의 마지막 그런 이러한 인간 사랑, 자연 사랑, 고향 사랑으로 모든 것이 과연 내가 구원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그 정도면 된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은 영혼까지 구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도달한 것이 바로 천상적 구원과 영적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적 구원에서 천상적 구원으로, 그것이 바로 저의 마지막 시들의 십자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시집을 마지막으로 내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신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천상의 구원, 천상적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기의 지상적 구원의 시작에서 천상적 구원의 시작으로 비상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그 시론, 그래서 저는 그 시론도 존재 탐구의 시작에서 에덴의 시작, 영성의 시작, 저의 시학 이론들은 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철저히 인간 존재는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덴의 시작이란 결국 자연 친화. 그런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지상적인 낙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성의 시작. 그래서 신적인 신앙시로 신에게 저의 구원을 호소하는 마지막 시로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소재도 바다에서, 강물에서, 청산에서, 고향에서, 하늘로 이렇게 비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의 시의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남들이 뭐라든 간에 어쨌든 저는 이러한 입장에서 시를 썼고 또 발표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이렇게 시 교육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시를 우리도 쓰라는 얘기. 저는 교육자로서 철저히 그 부분에서는 객관적입니다. 내 자신은 이러한 방식으로서 시를 쓰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인생, 내 시학, 내 철학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도 자기 인생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시를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작품을 소개할 때도 절대로 내 작품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표적인 유명한 작품들을 전부 다 모델로 소개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가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